자, 오늘은 형태 연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무 집게를 준비를 했는데요. 우선 얘를 입체적으로 자유자재로 시점을 바꿔가면서 그리는 게 목적이죠. 그래서 이 사물이 가지는 구조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평면으로 하면 돼요. 단면이라고 하나? 평면으로 하면 됩니다. 구조 파악을 하는 거는 특징 파악하는 거라서 너무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진 않아도 돼요. 두께와 길이의 비례를 보는 거죠. 이게 약간 좀 길어진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의 대략적인 비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할 게 중간 정도의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홈이 또 있네요. 자, 대략 이 정도의 비례감을 가진 단면도를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 이 길이에 맞춰가지고 위에서 본 모습 그려주면 되겠죠. 위에서 본 거는 뭐 별게 없어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여기 쇠가 바깥으로 쫙 이렇게 튀어나온 게 슬쩍 보여지긴 합니다. 이렇게 두껍게 보여지는 것 같진 않네요. 그 다음에 반대편. 그 다음에 측면의 단면을 또 그려볼까요? 측면의 단면은 이 길이랑 같이 잡아주면 좋겠죠. 직선을 그기 힘들면은 자대고 그어도 됩니다. 자, 측면에는 이 나무 스프링이 있는 위치에 홈이 있는 것밖에 없네요. 이렇게 단면으로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런 홈이 있다거나 아니면 뚫려 있다거나 깎여 있다거나 이런 비례들을 익혀보는 겁니다. 그 다음 넘어가 줘야 될 것이 두 번째, 입체로 사물을 그려보는 거죠. 크기는 크게도 그려보고 작게도 그려보고 사진을 보고 스케치할 때처럼 이런 가이드선은 처음부터 계속 지우지 않아도 돼요. 너무 못 알아보겠다 싶으면 지워줄 수 있지만 좀 이따가 맞아지는 형태에서 좀 더 진하게 스케치를 하면 되니까 일단 비례감부터 두께와 길이에 대한 비례감부터 잡아놓고 여기가 앞쪽이거든요. 앞쪽에 요 각이 요 두께가 있으니까 그 두께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이 위치 체크를 전부 다 해놓고 해도 됩니다.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가 나오고 여러 번 확인을 했을 때 맞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사물을 더 그려 들어가면 됩니다. 이때부터는 쉽고 재밌죠. 나무 재질감을 이만큼이나 크게 확대를 했으면 이 꺾여 넘어가는 부분도 약간의 층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쪽이니까 스케치에서도 연필선의 강조가 조금 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그냥 일자로 가는 것보다 형태가 변화되는 지점에서 좀 더 강조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. 직선을 긋기 힘들면 좀 자를 대고 그어줘도 돼요.
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은 얇은 그림자층 틈이 있을 수 있겠죠. 빛 방향을 생각해서 빛을 안 받을 것 같은 부분은 B금 처리를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진행을 해도 되고, 그림자가 생길 법도 하죠. 사물을 확대해서 그릴 때 얇은 선으로 보여지는 것도 확대된 만큼 두께감을 줘야 됩니다. 크게 그릴 때는 특히 멀리서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. 자, 대략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하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봤어요.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시점을 바꿔서 그리는 연습을 해야겠죠. 첫 번째 거를 크게 그렸으니까 두 번째 거는 조금 작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랫면이 보여지는 것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비례감을 체크하고 디테일을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, 만약에 이렇게 사물이 커지게 그렸을 때는 얘가 나무 재질감인데 실제로 볼 때는 얘가 작아가지고 무늬가 나무 나이테 무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슬쩍슬쩍 크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요, 이렇게 크게 그렸을 때는 이 남는 공간에 밀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무 결 무늬 같은 거를 슬쩍슬쩍 그려가지고 이 사물의 표현을 좀 강조를 시켜주기도 합니다. 어두운 부분이니까 여기는 더 슬쩍슬쩍 보여야 되겠죠. 뭐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이 결 따라 약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금이 가고 흠집이 좀 있는 이런 것들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, 주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조되어 보이고 볼거리가 많아져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시키기도 합니다. 근데 나무는 너무 많은 재질감 표현을 해서 오히려 더 이런 사물이 가진 어떤 형태적 특징보다 재질감의 특징이 너무 또 도드라져 보여지면은 이 사물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보여질 수도 있어요. 요런 데에서 보여지는 사물의 나무 재질감의 표현은 무늬 정도만 잘 그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. 뒤쪽으로 갈수록 의도적인 생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무늬 표현은 공간감을 훼손할 수 있겠죠. 자,
이런 식으로 사물의 디테일을 찾아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시점 바꾸기. 그런데 이 반 측면의 정도가 좀 더 시점 바꾸기인데, 시점 바꾸기에서 각도를 좀 더 조절을 했으면 좋았을 법해요. 약간 비슷하죠.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고, 얘는 좁은 면이 위에 윗면으로 보이고 여긴 넓은 면이 아랫면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, 좀 더 각도를 더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그림에서 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그림에서는 좀 더 진출되는 형태로 그려볼까요? 그런 연습을 좀 하기로 했죠. 얘가 가진 사물이 가진 물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의 연출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주제 부위 앞으로 진출하는 것들은 볼거리가 있는 쪽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. 볼거리가 되게 없는 부분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는 좀 멀어져 가는 뒷부분에 있는 어떤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볼거리가 많게끔, 볼거리가 많은 것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. 2점 투시로 하려다가 그래도 좀 더 입체성이 강한 3점 투시로 그려보려고 대략적인 형태를 수정을 좀 했어요. 자, 이번에는 이 집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런 거죠. 뭔가를 찝어주는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을 겁니다. 여기를 기점으로 투시가 가야 되네. 이 부분은 실수. 자, 대략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. 최소한 이 정도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. 이 세 개 시점 바꿔서 그리기, 입체적으로 그리기, 얘가 가진 기능을 활용해서 그리기,